한덕이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 오늘도 두 가지 새로운 종목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거의 뭐 2시간 내내 원자재가 이야기를 했는데 마침 또 시멘트주를 시멘트 가격 인상 초읽기다, 사야 된다라고 하면서 고려 시멘트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종목인데 그러니까요. 시멘트값 인상이 초읽기다. 실제로 2014년도부터 올란 적이 없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원자재값도 올랐고 하면서 지금 이제 어떤 그 협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임박하다 보니까는 고려 시멘트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도 좀 하락한 적 없이 계속 유지하고 있었는데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제가 1차 목표가를 4,500원, 2차 목표가를 5,000원 말씀드렸는데 5,000원을 훌쩍 넘어가면서 올라가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한가를 한번 찍고 나서 뭐 7, 8%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 지금 시멘트값 인상으로 인해서 이 고려 시멘트라는 종목은 이제 시가총액이 좀 작다 보니까는 큰 급등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관점에서는 제가 볼 때는 좀 수익 실현 관점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다만 이 조정이 나왔을 때 시멘트값 인상 얘기 없이 조정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조정 시 다시 매수하면 좀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 생각에는 오늘 뭐 종가는 뭐 상한가로 끝나지 않을까. 실제로 어떤 이 시멘트 값이 올라가는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봤으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보시게 되면 성신양해가 좀 같이 올라서고 있죠. 실제로 캐파는 성신양해 더 큰데 종목 자체가 좀 무겁다 보니까는 성신양해는 아직까지 뭐 크게는 못 올라갑니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도 장중에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올라갔었는데요. 결국에는 시멘트값 인상이라는 것은 어떤 단기 어떤 재료가 아니라 2014년부터 올리지 못했던 그런 가격을 지금 거의 뭐 한 7, 8년 만에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관점 봤을 때 성신양해도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기 때문에 성신양해 목표가를 제가 16,000원까지 한번 잡아놨는데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바로 이제 3일 전에 말씀드렸던 이구산업도 좀 보게 되면은 구리 값이 올라갈 거다 말씀을 드렸고 페루의 대통령이 어떤 구리 강산, 새롭게 뽑힌 대통령이죠. 구리의 강산을 국산시키려고 한다 하면서 중장기적으로 구리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뭐 계속해서 올라서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장중에 좀 급등세가 나왔었는데 이구산업 같은 경우는 2차 목표가를 5,500원 전고점까지 봐놨죠.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기 때문에 구리값이 아직 오르지도 않았는데 먼저 상승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이구산업 같은 경우도 2차 목표가까지 홀딩 의견 드리면서 오늘도 비슷한 종목 하나, 2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자재 가격 상승과 함께 저희가 종목들 미리 선점해뒀던 것들 목표가를 달성을 했는데 아쉽게도 어제 저희가 이야기했던 LNF의 경우에는 최근 주가 흐름 좋았는데 오늘 권리락이라서 그런지 지금 한 3에서 4%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이 LNF 어떻게 해볼까요? LNF가 이제 오늘 장중에 보니까 3% 정도 하락이 나왔는데 제가 성장주가 올라간다고 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반도체 그다음에 전기차 소재 쪽으로도 많은 수급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기차 소재가 한 3개월, 4개월 정도 주가가 좀 많이 빠지지 않았지만 많이 못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나온 어떤 뉴스를 하나 보게 되면은 실제 CATL이 전기차 그 배터리 시장에서 시장점이 1등인데 CATL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좀 밀어준 경향이 있고 이거를 중국 시장을 빼게 되면은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5등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직접 배터리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대부분 국내 소재 기업에서 소재를 갖다 쓰죠. 그런 관점 봤을 때 이 LNF 같은 경우도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미 국내 기업 수주하고요. 그다음에 해외 기업 수주까지 해놔서 뭐 일단은 지금 잡아놓은 것만 3조 가까이입니다. 지금 시가총액 본다면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조정 나왔을 때 우리가 매수 관점 보는 게 맞는 거지 이런 종목을 조금 빠졌다고 해서 좀 무서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좀 빠진다 하더라도요. 시장이 문제없다면 금방 올라갈 종목이기 때문에 LNF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에서는 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좀 매수 관점 봐도 괜찮겠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LNF 리뷰까지 도와드렸어요. 또 궁금한 종목 있다면 저에게 문의 주시고요. 오늘 어떤 종목을 공략해볼까요? 두 가지 종목 중에 첫 번째 키워드 기대 순위를 투자 기간 열어보겠습니다. 키워드는 인프라고요. 일주일 안에 15%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저희 유튜브 채팅방에 정답 올려주시면 저희가 치킨 교환권 드릴 텐데 좀 룰을 바꿔봤어요.
선착순으로 하다 보니까 저는 맨날 정답을 올리는데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정답을 맞추신 분에 한해서 저희 제작진이 랜덤으로 치킨 교환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내가 받아가는지 끝까지 보셔야겠죠? 그리고 왜 우리가 인프라주를 봐야 될까요? 인프라가 좀 이제 범위가 넘습니다. 그래서 사실 종목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최근에 G7 정상회의 끝난 걸 보면은 인프라에 대한 이해가 좀 나왔는데 원래 미국에서 인프라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중국과의 경쟁 때문에 지금 이제 어떤 미국의 인프라가 아니라 미국과 유럽, 그러니까 G7 정상회의에서 나온 이 인프라가 뭐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또 어떤 기존에 있던 종목인데요. 새로운 모멘텀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 때문에 오늘 인프라로 키워드 한번 잡아봤고요. 중장기로 보면 사실 50% 이상의 수익률이 나오겠지만은 일단은 기대 수익률 15%에서 지금 과대낙폭주거든요. 투자 기간은 일주일 동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프라 내에서 과대낙폭주라고 하면 최근에 안 올랐던 종목인 것 같은데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사를 통해서 어떤 종목이 그 안에 주인공이 될지 힌트를 더 드려보겠습니다. 더 나은 세계 재건이라는 제목이네요. 이제 B3W라고 하는 건데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왜 나온 거냐면은 1대1류라는 이야기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국이 이제 뭐 아시아, 아프리카, 그다음 유럽까지 좀 하나로 어떤 길을 통일하기 위해서 1대1로라는 좀 그 인프라를 진행하고 있었죠. 뭐 실크로드 경제벨트, 그다음에 21세기 해양 실크로드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걸 지금 중국이 주도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패권을 좀 노리고 있는 건데 이게 중앙아시아하고 유럽을 육상으로 잇는 거고요. 그다음에 동남아하고 유럽, 아프리카를 해상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중국 주도하에서 좀 이 저개발 국가들까지 중국이 돈을 빌려주고 인프라를 만드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게 그냥 냅둬버리면 중국이 진짜 어떻게 보면 어떤 그 미국을 제외한 어떤 유럽까지 어떤 인프라를 제패하는 뭐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국하고 이 서방 국가들이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견제를 하고 있었는데 이거에 대응하기 위한 이 B3W라는 이 더 나은 세계 재건이라는 인프라가 나온 겁니다. 이 금액을 보시면은 1대1로가 4,200조가 들어갑니다. 4,200조도 어마어마한 돈이죠.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한 4,500조가 되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돈인데 지금 이 G7 정상회의 합의가 나온 것은 4경 4,640조. 이 경이라는 숫자 아마 거의 못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 나온 게 4경 4,460조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까지 어떤 이 자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올지가 공개된 게 없기 때문에 뭐 이거 진짜 될까라는 어떤 의심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중국에 대항해서 G7 정상회의에서 서방 국가들이 합쳐서 새로운 인프라를 구성한다. 이런 관점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1대1로 같은 경우는 140개국이 참여했고 31개 국제기구 서명을 해서 지금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이번에 이 B3W라는 거를 좀 보게 되면은 인도하고 태평양, 그다음에 중남미, 아프리카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1대1로랑 겹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전쟁이었는데 이번부터는 어떤 인프라 경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프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인프라 하면은 뭐 토목이라든가 뭐 건설 이쪽을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드릴 것은 신형 인프라라고 해가지고요. 뭐 5G라든가 전기차 충전소, 뭐 특구압, 뭐 그다음에 IDC, 뭐 고속철도,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약간 신형 인프라에서 오늘 관련주 하나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프라주가 워낙 많은데 그 안에서 신형 인프라다. 그러니까 건설 토목 쪽이 아닌 5G? 그렇죠. 또 새롭게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IT 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IT 쪽으로요? 알겠습니다. 과연 정답이 나왔을까요? 한번 인프라라는 키워드 안에서 일주일 안에 15%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종목 무엇인지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아마 IT 쪽 가면은 이제 눈치를 좀 챘을지도 모르겠는데 에이스테크라는 기업을 오늘은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G 통신 장비 중에 하나고요. 5G 통신 장비 중에서 제가 볼 때 이제 이 안테나나 RF 모듈 시스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쪽에 수주가 나왔다 그러면은 캐파가 가장 크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41년간 이 RF 통신 기술을 가능케 하는 핵심 네트워크를 구성했던 기업이라서 뭐 5G에서는 독보적인 1등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테나하고 RF 필터를 동시에 공급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5G 관련주가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제 5G 인프라 투자가 좀 지연되면서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다만 지금 삼성전자가 이번 4월부터 지지난달이죠. 4월부터 이 버라이즌의 장비를 인도하기 시작하면서 이 관련 부품주들의 실적이 좀 나오기 시작했고요. 삼성향 공급 물량이 좀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버라이즌 외에도 지금 캐나다의 이 텔러스향 초도 물량이 2월부터 시작이 되고 있어서 작년까지는 5G 인프라가 투자 지연됐지만은 금년부터는 그런 실적이 좀 나와주면서 이 5G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좀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좀 진행되고 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국의 오늘 나온 이야기죠. 영국의 보다폰이 5G 네트워크 장비 공급업체로 삼성전자를 선정해서 삼성전자향 5G 장비 정보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중국의 신형 인프라 투자가 그 상반기에 거의 없었습니다. 이게 다 하반기에 몰릴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5G 관련주로 우리가 좀 집중해야겠다고 말씀드리면서 차트를 보시면 작년 올라갔던 것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 나 있습니다. 사실 IT 종목 중에서 가장 많이 못 갔고 가장 많이 빠진 게 5G죠. 그중에서 이제 최근에 좀 바닥을 좀 만들어주고 있는데 가장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에이스테크를 좀 말씀드려봤고요. 1차 목표가는 19,200원, 2차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는 16,4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에이스테크입니다. 정말 과대 낙폭주 중에 하나인데요. 네. 1차는 19,500원, 2차 22,000원의 목표 주가 제시해드렸습니다. 정답자를 저희 제작진이 랜덤으로 정말 네. 특히 기준 없이 정답을 올려주신 분에 한해서 꼽았다고 하는데요. 미스틱 VI님께서 당첨이 되셨습니다. 처음 보는 아이디네요. 네, 처음 보는 거고요. 정답이 많이 나왔나요? 정답 많이 나왔나요? 네. 안 나왔대요, 많이. 예. 제가 좀 약간 돌려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네, 이제는 저희가 랜덤으로 꼽아드리니까 그냥 힌트 마구마구 주셔도 됩니다. 네. 저희 증시 오늘과 내일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요. 비밀번호 14개 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 교환권, 치킨 교환권은 없지만 그만큼의 수익을 더 많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두 번째 종목도 열어보겠습니다. 네. 키워드는 메타버스고요. 한 달 안에 20%. 아니, 메타버스 쏙 사라진 줄 알았는데. 네. 사실 얘기는 많이 나오고 네. 정말 성장성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데 아직까지는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없고 좀 이 성장이 더디다 보니까 많이 못 가고 있습니다. 네. 다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메타버스는 메타버스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 더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인데 실제로 메타버스 쪽에서 매출이 또 가장 많이 나오는 기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넉넉하게 좀 기간을 한 달 잡아보도록 하고요. 네. 기대 수익률은 20%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뉴욕 증시에서 요즘 성장주들이 간다고 하니까 로블록스가 급등하면은 또 국내에서 메타버스주가 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 관련 기사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최근의 분위기는 어땠을까? 페이스북 XR 인력만 10,000명이라고요? 네. 와. 그러니까 지금 이제 XR이라는 게 뭐 VR, AR 이런 걸 다 합쳐놓은 걸 말하는 건데 네.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뭐 삼성전자 이런 쪽에서 어떤 XR에 대한 어떤 부분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최근에 우리의 어떤 삼성전자, LG 뭐 이런 데서요, 이 메타버스의 어떤 S급 인력들, 정말 최고급 인력들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제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쪽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이미 글로벌 IT 기업들은 메타버스의 그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지금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이 오클러스 퀘스트 2라는 페이스북에서 나오는 VR 기기인데 제가 직접 구매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 대박이 났던 겁니다. 역대 최고의 어떤 VR 기기라는 평가를 좀 받으면서 5개월간 전 세계에서 500만 대가 판매가 되었습니다. 스마트폰 이상으로 팔린 거기 때문에 이걸 갖고 지금 이제 어떤 그 XR 시장, 메타버스 시장이 커질 거라는 이야기고요. 실제로 지금 로블록스나 제페토 같은 이 메타버스 서비스가 어떤 그 굉장히 큰 인기를 끌면서 관련 기기들이 이제 삼성전자하고요, 애플 같은 경우도 금년도에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상당히 우세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기기가 나왔을 때 제가 볼 때는 본격적인 시장이 커질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관련주가 아직까지는 좀 조용합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기기가 나올 때쯤에는 좀 성장을 크게 이룰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어쨌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페이스북의 XR 인력만 1만 명이라고 본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큰 흐름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봤을 때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이 관련해서 많이 나왔던 그런 기업들이 아니고요. 실제로 콘텐츠를 통해서 여기서 많은 매출이 나오는 그런 기업을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팅방 너무 웃기네요. 꼭 이렇게 이벤트 안 걸릴 때만 정답 맞춘다니까라고도 예.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그래도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잖아요, 여러분들.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네. 쉽게 맞추신 것 같은데 네. 자, 하이브라는 종목입니다. 하이브. 네, 예전에 빅히트라는 종목이죠. 네. 이 BTS를 대표하는 종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BTS를 좀 이야기 좀 해드리면은 최근에 디지털 싱글 앨범 유튜브 조회수가 하루 만에 1억 뷰를 돌파했습니다. 미국의 빌보드 베이스 싱글 차트 2주 연속 정상을 차지했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6월 13일부터 14일까지 온라인 팬미팅을 시작을 했고
하반기에 최소 2회의 온라인 콘서트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오프라인 공연이 시작되면요. 지금 이 하이브에 쌓이는 영업이익만 3,200억 정도 전망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꽤 많은 영업이익이 나올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왜 메타버스를 제가 말씀드렸냐면은 빅히트에서 이제 이 팬 커뮤니티 앱인 위버스를 운영하는데 위버스가 바로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입니다. 근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도 이 하이브에서 이 위버스를 통해서 나온 매출이 큰데요. 이 위버스의 누적 앱 다운로드 건수만 2,500만 건 돌파했고, 지금 이 위버스를 통해서 작년 같은 경우 매출 많이 나왔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매출만 1조 원을 넘을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엔터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 제일 피해주였는데 하이브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를 통해서 BTS가 계속해서 팬들과 소통을 했고 이쪽에서 계속해서 어떤 그 콘텐츠가 좀 소비가 되면서 아티스트하고 소통을 계속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어떤 그 코로나에 대한 피해라기보다도 오히려 더 큰 매출이 증가됐고요. 실제 컨택트 시대가 다가오면서 매출은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굉장히 좀 큰 관심성에서 상장을 했다가 주가 좀 많이 빠져 있었죠. 다만 최근 한 6개월 정도 보시면 주가가 계속 좀 오른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의미 있는 28만 원대를 넘어서면서 본격적인 30만 원대 구간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1차 목표가는 32만 원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2차 목표가는 35만 원, 손절가는 25만 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브였습니다. 32만 원 그리고 35만 원의 각각의 목표 주가 제시해 드렸어요. 이렇게 오늘도 두 가지 종목 소개해 드렸고요. 네. 그 외에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 어디서 들어볼까요? 네, 4시 반에 무료 방송을 시작합니다. 성장주가 지금 잘 올라서고 있거든요. 여기서 놓치지 않아야 될 종목들 말씀드릴 거니까 4시 반 무료 방송에 꼭 오시고요. MBN골드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에서 최현덕을 검색하시면은 4시 반부터 시작하는 무료 방송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최현덕 매니저님과 함께하신 다양한 채널 참가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현덕과 함께하고 싶다고요? 방법 하나. 인터넷 검색창에 MBN골드를 입력하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최현덕 무료방송을 클릭하세요. 둘, 휴대폰 문자 받는 사람의 샵 2034를 입력하고 내용에 최현덕이라고 써서 전송해주세요. 접속할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현덕이 덕분에 돈 벌어봅시다.